자, 그 다음에, 그죠, 보면, 여러분, 우리 이제 민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지, 요 총칙이 있고,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 있는데, 요 총칙은 말 그대로 하면,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용어가 중요하거든.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 민법은 쉬워집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수치인, 사물을 맡기는 걸 위임, 맡아서 하는 뭐 수임인,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도 있지만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뭐다?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 민법 총칙이 있으면 쭉 있으면 요 뒤에 법률행위와 관계되는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법률행위와 관계되는 부분만. 그럼 요 앞에 뭐가 있냐면은 권리의 주체하는 게 있습니다. 뭐의 주체? 권리의 주체. 앞으로 여러분 그죠? 민법이든 뭐 공법이든 주체 이렇게 하면 뭐 사람. 어떤 거? 사람.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권리자. 무슨 자? 권리자, 그지? 그럼 이 사람에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요런 자연인과 요 법인, 그지?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법인, 그지? 자연인은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온 앵애 하는 사람이고, 법인은 뭘 법인이랍니까? 법인. 틀려도 괜찮습니다. 법인. 무조건 있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은 아닌데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준 사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꼭 이 글자 뜻하고 의미하고 정확하지 않는 게 한 10%고 나머지는 거의 90%는 글자 뜻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법인은 사람은 아닌데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정해 준 사람. 여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단 말이죠. 그럼 사단법인은 뭘 사단법인이랍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의 단체?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 재단법인은 뭐의 단체? 재산의 단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너무 쉽죠? 그래서 그럼 요거 법인이란 말 안에는 뭘 내포하고 있냐면 단체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무슨 등기? 설립 등기. 그러면 요거는 뭐의 단체니까? 사람의 단체니까 뭐가? 사원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구성원. 그 다음에 요건 사람의 단체니까 의견을 집약할 수 있는 무슨 총회? 사원총회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총회? 사원총회. 그지? 사원총회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단체니까 의견을 분분하면 차라리 단체를 뭐 시키는 게 낫다? 공중분해 시키는 게 낫다. 모여서 계속 의견 분분하게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단체를 뭐 시키는 게 낫다? 공중분해 시키는 게 낫다. 이걸 무슨 해산? 임의해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니까 뭐만 있으면 됩니까? 재산의 뭐만 있으면 된다? 출연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단법인은 사원이라는 것도 없고 총회라는 것도 없고 해산이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 시스템. 무슨 템?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요 등기법에서 잘 됩니다. 요 공시법에서. 공시법은 등기법하고 지적법을 이야기하는데, 등기법에서 그러면, 거기서, 그죠? 여기,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할 때, 근데 뭐가? 재단법인 나오면서, 무슨 법인 나오면서? 재단법인 나오면서 총회의 결의서 들어있으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렇게 합니다. 재단에서는 사원, 총회, 해산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재단법인 하면서 총회결의서가 나왔다. 무조건 OX, X.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총회결의서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서는, 여러분, 그죠? 자, 사단의 부동산이 있는데, 여러분, 처분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처분하는 걸 유리하다고 보겠습니까? 취득하는 걸 유리하다고 보겠습니까? 처분하는 걸 유리하다고 보겠습니까? 취득하는 걸 유리하다고 보겠습니까? 취득하는 거. 돈을 생각하지 않고 물건을 생각하거든. 취득하면은 재산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죠. 처분하면 재산이 줄어드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요거 총회결의서는 사단이 뭐 할 때? 불리할 때. 불리하는 거는 아까 뭐 할 때? 처분할 때. 그러면 사단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뭐의 결의서를 첨부해야 되지만 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해야 되지만 사단이라 할지라도 부동산을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총회의 결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OX, X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요런 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그러면 이런 단체가 법적으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무슨 등기인데? 설립 등기인데, 그러면 이 단체가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단체가 법인의 실체로 설립 등기만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인격 없는 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그럼 법인격 없는 법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됐습니까? 사람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왜? 무슨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립 등기. 예외적으로 사람,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잖아요. 예외적 사람 외외,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 있단 말이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서 그러냐면은 등기법하고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대. 예? 민사소송법에서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게 요게. 그럼 요 법인격 없는 법인은 어떤 게 있냐면은 종중. 여러분 김해 김씨 무슨 공파 밀양박씨 무슨 공파 있잖아요. 그죠? 자기 성심하다. 종중, 문중, 교회, 요런 동창회, 요런 것을 법인격 없는 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우리 오늘 받은 프린트 중에 기본적이니까 들어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27페이지 있죠. 밑에. 그죠? 법인 있잖아. 그죠? 그냥 쭉 읽어보면 되고, 그죠? 그럼 법인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 이런 거 필요 없고 아까 사람의 단체를 사단법인, 재산의 단체를 재단법인, 그지? 그 다음에 사원총회 해산은 무슨 법인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는 사원총회 해산 이런 단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면 이런 법인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건 무슨 등기가 돼야 된다? 설립등기. 설립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권리능력 없는 법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거를 법인격 없는 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법인, 권리능력 없는 법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지? 같은 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여기서 여러분 어디까지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느냐 하면은 28페이지까지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그냥 베이스로 필요한 거고. 시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29페이지부터 이제 우리 시험하고 권리변동인데 그 권리변동도 올해 여러분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작년, 그작년 이런 데는 여기 잘 안 나옵니다. 이 앞부분은. 그 나중에 저희 딱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민법 총칙은 총칙 중에서 다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어디 뒤에 법률행위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민법 총칙 중에서 어떻게 절반만 출제한다. 무슨 반만? 절반. 근데 아까 요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 요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권리 주체. 그럼 시험
안 나오지만 요 용어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앞에 있느냐 하면은 용어 법인, 민법, 등기법, 특히 등기법 다른 법에서 잘 나옵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꼭 머릿속에 뭐다? 단체가 무슨 등기? 설립 등기가 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사람이 되고, 단체가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체를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권리 능력 없는 법인. 사람이냐 아니냐 물으면 사람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두 개, 어디? 등기와 민사소송법에서 그렇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건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럼 요게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거다. 이게 가볍게. 그럼 어쨌든 이 총칙은 뒤에 뒷부분 요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럼 총칙은 무슨 반? 절반. 하고 물건은, 자 그럼 물건은 뭐를 물건이랍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 그치? 하면 됩니다. 뭐에 대한 권리? 물건. 그래서 물건은 사람과 뭐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임대차가 대표적인 채권. 임대차는 아까 임차인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빨리? 임대인. 만약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채권이니까. 그지? 근데 물건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은 시험 문제 다 출제합니다. 물건은 시험 문제 다 출제하는데, 물건 중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게 시험 요강에서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거냐면 질권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예? 뭐는 제외한다? 질권은 제외. 자, 그럼 질권은 어떤 걸 질권이라고 하냐면은, 질권은 간단하게 무슨 포? 전당포. 무슨 포? 전당포를 질권이랍니다. 여러분 전당포는 여러분 아무나 가면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빌려줍니다. 뭐만 들고? 물건만 들고 가면은 돈 빌려준단 말이지.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건 무슨 건? 질권.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계약서를 쓰고 돈 빌려줬습니다. 자, 돈 갚을 날짜를 변제기랍니다. 변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채권자가 돈 갚아라. 채무자가 돈 없다. 갚지도 않고. 됐습니까? 채무자가 뭐 하지도 않고 갚지도 않고 재산도 없다. 그 이제 법률용어로 교양적으로 하면 뭐다? 무자력이다. 무슨 자력? 무자력.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러다가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주급보면 끝납니다. 그 채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돈 빌려준 걸 뭐라고 그럽니까? 채권이라는 거지. 빌려준 사람을 무슨 자?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을 뭐? 채무자. 그럼 채권자가 갚지도 않고 재산도 없다. 무자력이다. 법률, 이제 교양적으로 하면 무자력이고, 우리끼리 하면 시장용으로 하면 짜봐야 똥밖에 없다.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채무자 주급보면 끝납니다. 자, 그럼 좋다.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법률상으로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입니다. 채무자가 약자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보이고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잖아요. 와,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무자력이다? 그러면 채권은 목적 달성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래야 됩니다. 채무자가 약자다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절단 납니다. 틀린단 말이.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지.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을 찜하는 걸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찜. 이게 저당권입니다. 여러분 저당권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부동산에다가 등기 표시만 해놓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이제 담보다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담보. 나중에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 잡아놓는다. 보장한다. 이런 말입니다. 담보라는 말.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담보합니다. 뭐 진다? 책임진다. 이런 말입니다. 뭐로 책임진다? 여기는 담보, 물건으로 책임진다.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책임지는 걸 무슨 건? 저당권. 그래? 그러면 여러분, 저당권은 부동산을 지금 표시해 놓는데, 여러분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다시, 저당권은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은 없고, 뭐만 해 놓는다? 빨리 표시. 뭐만? 표시. 뭐만? 표시 해놓고, 자,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이론상 자유롭다. 자유롭습니다. 이론상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론상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도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돈 없어요. 배째세요. 하면 표시해 놓은 물건. 누가 가지고 있던 경매에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이게 저당권입니다. 되겠습니까?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담보라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은 없고, 뭐만 해놓는다? 빨리 표시. 그렇지? 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을 찜하면은 그건 표시해놓고, 그럼 소유자 바뀌어도 관계 없고, 누가 가지고 있더라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그 다음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부동산을 찜하면 저당권. 그 다음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면 질권. 그래서 질권은 대표적으로 무슨 포? 전당포. 여러분, 전당포는 어디 가면 많습니까? 정선 카지노 가면 전당포 쫙 있습니다. 도박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디카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지? 그러면 채무자가 안 갚아주면 자기가 받아놓은 물건을 뭐해서 경매에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담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민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는 크게 두 가지. 돈 빌려, 채권이 성립하고, 돈 빌려주고 그걸 채권이 성립하고,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럼 왜 질권은 제외하느냐 하면은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시험 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거다. 앞에 뭐가 그래서 부동산과 관계되는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하고, 순수하게 뭐하게? 순수하게 동산과 관계되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권은 순수하게 동산이고, 그럼 요 안에도 제외한다 말은 안 했지만 여기에 동산이 들어있는 것은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28회고 여러분은 29회인데 28회까지 올해까지 시험 친 거 28번 중에 순수하게 동산과 관계되는 것은 한 3번, 3개, 한 3번, 3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3번, 4번. 그래서 동산에 가는 것은 거의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만약에 민법에도 있습니다. 선의취득이라든가 나중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동산하게 적용하는 건 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넘어가도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되겠습니까? 어쨌든 물건은 다 출제하는데, 여러분, 물건은 또 나중에 이 물건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 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관계 있습니다. 요 물건을 확실하게 되면 등기법 12개 중에 몇 개? 6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등기법 하나도 공부 안 해도. 그래서 만약에 등기법 시간에 항상 또 등기법 선생님이 막 민법 설명합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왜 등기법 선생님이 민법 설명하지? 아닙니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대학교에서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이 있는데, 여러분, 채권 총론은 채권이 이론이겠죠. 그죠? 채권 이론.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시험 문제, 채권 총론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채권 강론에서는 어떤 것만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계약 일반 이론,
계약 일반 이론하고, 그럼 채권 강론 계약, 우리 민법에서는 14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몇 개 있다? 14개. 14개 중에 몇 개가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 3개만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몇 개? 3개. 어느 거? 3개만 출제하는데, 매매, 교환, 무슨 차? 임대차. 요렇게 3개. 됐습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자, 민법에 계약 몇 개 있다? 14개. 요걸 나중에 하지만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 전형계약. 14개 중에 몇 개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3개만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이제 여러분 구조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 안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 다닌 사람은 주기도문이라 하잖아요. 그지? 무슨 도문? 주기도. 거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시험에 들잖아요. 구름등에, 악의 구름등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죠? 자, 근데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매매, 이게 뭡니까? 매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매매 뭘 했습니까? 아까 매매 뭘 했습니까? 계약이라 했잖아요. 매매하면 무슨 약? 계약. 교환하면 무슨 약? 계약. 임대차 하면 뭐? 계약하면 끝에, 이제 우리는 오직 시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계약이면 끝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뭐라는, 자, 그럼 다시 아까 항상 원칙이 있고 시스템이 있다 했잖아요. 그지? 요 계약 14가지인데 14가지 중에 3개만 하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는 계약이라 했잖아요. 그지? 계약이면 끝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뭐가 붙어야 된다? 약정. 자, 그럼 좋습니다. 요 매매 뜻을 한번 적어 보는데,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OX X. 아까 이야기했죠.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마음껏 틀려도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묻잖아요. 틀리라고 묻는 거거든. 예? 틀려도 괜찮습니다.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X입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학원에 다니면 선생님이 요런 포인트를 가르쳐 드립니다.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약정. 무슨 정? 약정. 그러면 요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이렇게 해야 이게 옵니다. 그럼 주는 거는 줌으로써 승립한다. OX, X. 그럼 대금 지급하는 거는 매매 계약의 이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정하면 승립하고 주는 것,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매매는 뭐고? 계약, 약정하고,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그렇지. 약정함으로 썼습니다. 요것도 임대차 아까 했잖아요. 임대차. 무슨 대인은? 아까 소유자를 무슨 대인? 임대인은 됐습니까? 목적물을 뭐 하게 하고, 목적물을 뭐 사용 수익하게 하고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대가로 뭘 아까 임차인은 뭐 차임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그치 그렇게 한다. 차임을 지급하기로 뭐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그래서 전부 다 어쨌든 요 셋 다 특징이 끝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빨리 약정이라는 거다. 그래서 계약이다 하면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그치, 그런 거. 요걸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채권 강론에도 내용이 많지만 요 계약법, 요걸 우리가 중개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법. 그래서 다시 민법, 총칙 절반, 물건 다 출제하는데 뭐는 제외한다? 질권.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는 뭐 계약법만 시험 문제 출제한 계약 일반 이론과 계약 강론 14개 중에 몇 개만? 3개. 그 다음에 가족법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를 합쳐서 우리가 중개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민법이다 이랍니다. 무슨 법? 민법. 그럼 민법 전체, 우리가 중개사에서 이야기하는 민법은 민법 전체를 가리킵니까? 민법 절반. 무슨 반? 절반만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공부해보면 민법 범위가 넓지만 그 중에 무슨 반이다? 절반. 요거 하고, 자, 그 다음 뭐냐면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하는데, 무슨 법? 민사특별법. 그지? 그러면 여러분 민사특별법, 특별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외라 했잖아요. 그지? 뭐? 예외. 뭐? 예외. 특별법 몇 개 있냐면 요 5개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굉장히 많다. 범위가. 그지? 몇 개? 5개. 그럼 여러분 아까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아까 우리 했잖아요. 무슨 임대차?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럼 여러분 그죠? 아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한 거 임대차, 오리지널 임대차는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뭐가 바뀌면? 소유자 바뀌면 뭐가 바뀌면? 소유자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가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근데 안 비킬 수 있는 계속 기간 동안 안전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는 건데? 등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국가가 특별법을 가지고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더라. 2가지 기능이 있죠. 뭐 인도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 이걸 무슨 요건? 대항 요건.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 시에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으면 채권은 원래 어디로 가야 정상?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 경매가 되면 무조건 채권은 어디로 간다? 끝순위. 근데 끝순위로 가지 않고 자기가 신고하고 확정일자 이후에 저당권자보다는 무슨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걸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이 2개가 기능입니다. 자, 그럼 좋다. 요 주택임대차에서 자, 갑집의 을이 무슨 차인입니까? 임차인.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 자, 그럼 주택입니다. 자,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럼 보호 받잖아, 그지? 그럼 자, 3년 계약했습니다. 자, 2년 대가 팔았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입니다. 새로운 양수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왜? 인도 신고돼 있으니까. 그럼 몇 년 더 기다렸다가 1년 더 기다렸다가 야, 기간 됐으니까 비켜. 좋다, 비킬게. 보증금 달라. 누구한테 해야 정상? 원칙 임대인한테 달라야 됩니다. 와, 채권이니까. 무슨 건?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임대인 잡아보니까 똥꺼지 돼 있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본의 아니게 못 받잖아요. 기간 동안. 그러면 누구한테 받는 게 유리합니까? 양수인한테 받으려면은 자기가 보증금을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채무인수, 이행인수가 있어야 되거든. 보증금 책임. 근데 이런 계약 안 했다 그러면 양수인한테 달라 못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도 국가가 특별법을 가지고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3조상. 몇 조상? 3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뭐가 바뀌었을 때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양수인은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다시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 양수인 집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큰 기능은 3가지다. 소유자도 바뀌어도 사는 거 하고, 경매 시에 우선 변제 받는 거 하고, 그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 바뀌었을 때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고, 양수인. 안 주면 누구 집을, 그럼 몇 조 때문에? 3조상. 몇 조상? 3조상이 없다면 누구한테 달라야 원칙 정상? 임대인. 왜? 채권이니까. 이랍니다. 앞으로 계약한 사람. 근데 3조상이 채무인수 그런 거와 관계없이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양수인. 안 주면 경매에서 자기 거 챙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고, 그러면 이 주택만 그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또 이 상가에서도, 그럼 상가에서는 민법 임대차 있거든, 옛날에. 그러면 임대차는 실질적으로 누가, 임대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임차인은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장사 잘 되고 있는데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나타나서 비켜하면 비켜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국가가 영세 상인도 국가가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상가, 건물, 무슨 차, 임대차 보호법. 이라고 해서 요 상가 건물도 등기 안 해도 보호한다. 어느 거? 인도하고 신고 대신에 주택임대차는 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무슨 자 등록?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교부받은 다음날 아닙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뭐 한 다음날? 신청한 다음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리지널 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딱 들어라 하면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그지? 그거. 신청한 다음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 이걸 무슨 요건? 대항 요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경매시에 원래 채권은 경매시에 채권은 경매시에 어디로 가야 정상? 빨리 끝순위. 어디로? 끝순위. 근데 끝순위로 가지 않고 요거는 무슨 변제 받는다? 무슨 변제.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하면은 요거는 주택에서는 됐습니까? 주택에서는 월세가 얼마냐 이게 중요 안 합니다. 주택에서는 월세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증금 상한 한도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11억이다. 이건 보증금 11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서울 같은 데 있잖아요. 도곡동 타워 팰리스 이런 데는 됐습니까? 70몇 평 이런 거는 보증금이 17억 18억 이렇게 하거든. 에?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그죠? 없는 게 아니고 서울 같은 데는 있잖아. 강남 이런 데 그지? 도곡동 타워 팰리스 이런 데도. 자,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11억일지라도 인도 신고 무수일자 확정일자 하면은 무슨 변제? 무슨 변제하고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주택에서는 월세 관계없고 무슨 한도 없다. 상한 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어디에서는 상가에서는 월세 무조건 산입합니다. 얼마? 1분의 100을 곱합니다. 얼마 100? 1분의 100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한도 있다? 상한 한도 있습니다. 무슨 한도? 상한 한도가 있는데 얼마냐 하면은 4억, 3억,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 광역시 2억 4천, 그 다음에 기타 도시 얼마? 1억 8천. 광역시 기타 도시 1억 8천. 이 알아야 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어쨌든 이 금액은 안 놉니다. 왜냐면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서울을 기준합니다. 사업자 월세를 산입해서 4억 이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120만 원이다. 얼마로 계산합니까? 공 2개 붙이면 됩니다. 100, 1000억 얼마? 120만 원은 얼마로 계산한다? 1억 2천. 120만 원은 100이잖아요. 공 2개 붙이면 됩니다. 1000억 얼마? 1억 2천. 월세가 70만 원입니다. 얼마? 7천. 70이잖아요. 100
천 얼마? 7천. 어쨌든 월세를 산입해서 서울은 얼마 이하라야?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이하라야. 그럼 만약에 4억을 만약에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보증금이 6억이다.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았다. 경매되었다. 어디로 간다? 끝순위로 갑니다. 확정일자 받아도 이거 전혀 적용하지 않고 경매시에 어디로 간다? 빨리 끝순위.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우선 변제 하려면 얼마 이하라야? 4억 이하라야. 4억일 때는 인도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받았을 때는 자기 순위에 따라서 얼마 이하일 때,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 이하일 때, 4억 이하일 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럼 4억을 초과하면은 얼마를 초과하면은 4억을 초과하면은 경매시에 무슨 채권으로 들어있다? 일반 채권. 그러면 4억을 초과하는 경우 보호받으려면 무슨 건 등기해야? 전세권 등기해야지. 그러면 4억을 초과하는 거는 너가 알아서 해라. 있는 사람은 너가 알아서 해라.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 얼마를 초과하는 사람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자. 얼마를 초과하는 사람은, 4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지. 국가가 보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가가 얼마 이하까지는 국가가 특별법을 가지고 보장한다. 얼마? 4억 이하. 그렇지. 이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그래서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보증금이 6억이다 하면 무슨 변제 없다. 인도 신고 확정일자 해도 무슨 변제 없고 우선 변제 없고 경매시에는 무슨 채권으로 들어있다? 일반 채권. 그럼 보장받으려면 자기가 무슨 건 등기해야? 전세권 등기하거나 다른 법적 장치를 네가 마련해라 이런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 두 개 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뭐라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하잖아, 그지? 부동산 무슨 법? 실명법, 그지? 부동산 실명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골자 그대로. 진짜 권리자 명의로 뭐해라? 등기해라. 이거지. 무슨 자 권리자 명의로? 진짜 권. 그럼 여러분 갑의 부동산인데 A가 부동산인데 그지? 누건데? 갑건데. 누건데? 갑건데. 다시 누건데? 갑건데. 누가? 갑이 가지고 있거나 갑 이름으로 등기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법률적 규제를 받는 경우에 갑이 누구? 친구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신탁? 명의신탁. 금지한다 이게. 그럼 여러분 앞으로 신탁 나오면은 무슨 탁? 신탁. 맡기는 사람을 신탁자. 갑의 것을 을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사람을 무슨 자?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아까 받을 수탁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명의신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탁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리지널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법도 있고 신탁을 업으로 하는 신탁업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신탁 이렇게 하면은 다시 무슨 탁? 신탁 이렇게 하면 이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등기법에도 중요합니다. 무슨 탁? 신탁 하면 완전히 이전. 그러면 신탁했습니다. 신탁이란 말 안에는 뭐라는 게 들어있다? 이전. 다시 신탁이란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전. 누가 소유자입니까? 빨리. 수탁자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수탁. 자,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 신탁을 하게 되면은 법률상은 누가 소유자냐면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신탁된 부동산을 여러분 합격해가지고 중개를 합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되냐면은 누구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빨리 수탁자하고 계약합니다. 법률상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그럼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자, 요렇게 신탁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 대내적으로는 됐습니까?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자기들끼리에서는. 그럼 자, 수탁자가 누구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신탁자. 그럼 법률상은 누가 소유자지만 수탁자. 근데 만약에 수탁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인데, 이게 오리지널인데, 그래서 뭐 대내적으로는 필요 없고 대외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인데, 자, 요거는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무슨 신탁? 명의신탁인데 등기만을 을앞으로 이전해 놓고 점유, 사용, 수익은 전부 다 누가 하느냐 하면은 신탁자가 그대로 하는 거. 요걸 명의신탁자, 요걸 뭐 명의 무슨 자?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명의만을 누가 앞으로 이전하는 거? 을 앞으로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했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면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오늘 그럼 명의신탁했다.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처벌받는다. 명의신탁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뭐 받는다? 과징금, 벌가금 물고 심지어는 뭐 처벌까지 받거든. 근데 찾아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못하게 한다. 근데 만약에 수탁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렸다. 못 찾아온다.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못하게 하고. 그럼 찾아오긴 오는데 실명법에서 과징금, 벌가금 물고 뭐 받는다? 처벌받는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무슨 신탁 못하게 한다? 명의신탁 못하게 하고 진짜 권리자 명의로 뭐 해라? 등기해라. 무슨 신탁 하지 마라? 명의신탁 하지 마라 하는 게 이거 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무슨 신탁 금지하고 있다? 명의신탁. 그치?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냐면 등이 핵심입니다. 뭐가 핵심? 등. 그럼 요 가등기 담보 등은 이 비전형 담보를 규율한다. 무슨 담보? 비전형. 그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돈 빌려주고 민법에서는 민법에 있는 담보를 전형 담보다 이랍니다. 민법에 있는 담보를 무슨 담보? 전형 담보인데 전형 담보는 아까 민법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저당권. 돈 빌려주고 부동산을 찜해놓으면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잡아놓으면 무슨 건? 질권. 이렇게 저당권과 무슨 건? 질권.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은 아까 우리 용익물건인데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용익물건인데 전세권도 나중에 그 전세금 안 주면은 무슨 금 안 주면은 전세금 안 주면은 무슨 건자처럼 저당권자처럼 경매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전형담보에는 전세권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요렇게 전형담보는 몇 개? 3개. 요것만 해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새로운 걸 개발하더라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 그래?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저당권 설정하세요. 이게 원칙이지. 그죠? 근데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우리 집 저당권. 그러지 말고 너 집 내 앞으로 미리 소유권 이전해놔라. 미리 소유권. 이걸 양도담보다 이랍니다. 그럼 미리 소유권 이전해놓으면은 채무자가 돈 갚든 안 갚았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 집이 얼마냐면 1억 8천짜리 1억 빌려줬는데 1억 8천짜리 소유권 이전해놨습니다. 돈 갚으면 소유권 말소,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1억 8천짜리 집 소유권 취득합니다. 나머지 차액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줬다 옛날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요 담보라는 것은 아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있는 거랬습니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죠. 그럼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 양도담보는 누구를 못 살게 구냐면 채무자를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더라. 그럼 이 돈 갚을 변제일이 언제냐면 12월 10일인데 12월 10일 날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가 문 잠궈 놓고 행방불명이 되고 없더라. 가족들도 갑이 채권자가 어디 간 줄도 모르더라.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가 문 잠궈 놓고 어디 가고 없더라. 행방불명이 됐더라. 그래서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가 없어서 못 갚았다. 이러니까 한 5일쯤 지나가지고 채권자가 나타나서 야 12월 10일 날 돈 갚을 날짜인데 왜 돈 안 갚아서 5일이나 지나던데 야 갚으러 가니까 너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갚았어 안 갚았어 팩트. 안 갚았잖아. 집 내 거야. 나머지 차익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언제?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비전형 담보를 하니까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채무자를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더라 말이지. 그래서 국가가 특별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 그럼 자, 요 양도담보는 그럼 좋다. 종전에는 날짜 넘겨버리면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차익도 안 돌려줬지만 지금은 채권자가 이거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변제기가 되고 채권자가 나서야 된다. 그럼 채권자가 자기가 뭐 가만히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누가 나서야 된다? 채권자가 실행통지. 야, 너 집 내가 할 거야. 실행통지하고 매달 2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고 차액을 줬을 때 차액 주는 걸 무슨 금?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불리할 게 없다. 채무자. 매달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 2월. 2월 요거는 가행규정입니다. 그럼 또 누가 나서야 된다. 누가? 채권자가 나서야 된다. 채권자가 변제기가 되고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실행을 통지하고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매달 2월 하고 무슨 금을 줘야? 청산금. 그럼 채무자는 거꾸로 언제까지 찾아올 수 있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만 변제하면은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양도담보고 가등기 담보는 똑같은 겁니다.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야, 너 돈 안 갚으면 어떻게 저당권 그러지 말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뭐 가등기. 그러면 요 양도담보와 가등기의 차이점은 미리 소유권 이전하면 양도담보 가등기만 해놨다가 채무자가 안 갚았다 변제가 되고 실행을 통지하고 매달 2월 땡 하고 무슨 금 청산금 주고 본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전형담보를 빼고 비전형담보를 규율하는 법이다 하는 거지. 무슨 담보? 비전담보를 규율하는데 누구를 보호한다? 누구를 보호한다? 채무자를 보호한다. 예? 누구를 보호한다? 그래서 그럼 채무자는 적어도 매달이라는 유예기간을 연장받는다. 매달 2월. 그래서 억울하게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날리는 경우는 없다 하는 거지.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5개인데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아까 있죠. 특별법은 예외라 했잖아. 그지? 요거는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요 뭐 민법상 임대차에 대한 예외. 그다음 요거는 부동산 실명 이건 정책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전형담보에 대한 예외. 뭐에 대한 예외? 전형담보에 대한 예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럼 요거 여러분 보죠. 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요건 뭐에 대한 예외냐면은 여러분 우리 물건 파트에 무슨 파트에? 물건 그죠? 요 물건 파트에 보면 물건 파트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있거든.
일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몇 개? 한 개의 권리. 근데 요때 권리는 뭐냐면 소유권. 무슨 권? 소유권. 몇 개?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 그래서 요 한 개의 소유권이고, 하나의 물건은 반드시 몇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이고,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에 미치고, 그 다음에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 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게 일물권주의입니다. 다시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고? 전체.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고,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좋다. 요게 이제,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어느 게 포인트냐면은, 여기서 포인트가 어느 게 포인트냐면, 그지? 요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일부에만 소유권 성립하게 할 수 없다. 근데 아파트 101동 물건 몇 개? 한 개로 취급합니다. 됐습니까? 101동 물건 몇 개? 한 개인데 요거는 일부에 미치게, 일부에 소유권 성립, 한 개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에 미쳐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일물권주의. 근데 요거는 아파트는 건물 일부에도 막 소유권 성립하잖아요. 이게. 그럼 일부에 성립하니까 한 개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여러 개의 소유권. 그래서 요 건물 일부에 소유권 성립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구분 소유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킬 때를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파트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그래서 구분 소유와 집합 건물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키면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그지? 그래서 어쨌든 구분 소유, 즉 집합 건물은 뭐에 대한 예외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 건물 일부에도 소유권 성립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 뭐 소유관계와 무슨 관계와? 소유관계와.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 뭐 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관리. 그래서 집합 건물은 두 개를 가지고 내거든. 뭐 소유관계와 무슨 관계? 관리관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몇 개 나오느냐 하면은 이 민법은 그 이제 시험 문제에 딱 요강에 나와 가지고 있거든. 요거는 민법은 됐습니까? 40문제 중에 요건 85%. 85%면 몇 문제입니까? 34문제. 민법은 34문제. 특별법은 몇 퍼센트? 15%. 몇 퍼센트? 15% 해서 몇 개? 몇 개? 6문제. 6문제 내는데 주로 어떻게 내냐면 주택 하나, 상가 하나. 피곤하겠죠? 한 개, 실명 2개, 가등기 하나, 이렇게 주로 냅니다. 그럼 꼭 실명 2개 내는 건 아닙니다. 요 뭐, 가담법, 이걸 줄여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가담법이라는데, 가담법도 2개 내고, 어느 한 개, 2개 내면은 다른 거 한 개. 그래서, 어쨌든 요 특별법은 몇 개 있다? 5개. 됐습니까? 중에 한 개 내는데 요 실명을 하나 더 2개 이렇게 해서 낸다. 이렇게 해서 몇 개? 특별법 6개, 민법 34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칙 10개, 물권 14개, 그 다음에 계약법 10개 이렇게 해서 냅니다. 근데 여러분 총칙에서는 아까 대리에서 작년에는 대리에서 4개 나왔습니다. 대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대리하고 의사표시에서 거의 6개 이렇게 나옵니다. 대리는 아까 간단합니다. 그 삼각형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대리는 쉽다. 안다는 거지. 무슨 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삼각형. 원래 아까 그죠? 본인하고 상대방인데 본인을 대신해서 누구? 대리인과 상대방. 그래서 아까 판단 결정은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이유는 수권 행위가 있거나 법률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책임지고, 요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하는 걸 무슨 대리? 무권 대리. 무권 대리는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어쨌든 요게 이제 민법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그죠? 오늘, 여기서 몇 개 맞추냐면, 40개 중에 몇 개 이상 맞추면 됩니까? 일단,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각 과목 선생님이 자기 이거 60점 책임지면 되잖아요. 여기에 몇 개? 24개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공무원 시험은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됩니다. 요즘 그저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지만 취업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보장받는 게 그래도 그죠? 하여튼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은 특히 뇌물이나 이런 거 없으면 어지간하면은 잘리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요즘도 조금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노량진 같은 데는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회사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럼 무조건 100점 받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몇 점 받으면 됩니까? 요거는 60점. 60점 24개. 여러분 매우 어렵다.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내 머리로 이해가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머리로 이해 안 가잖아요.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나눠오면 됩니다. 나눠다 보면 나중에 언제 7월 8월 가면은 아하 이렇게 하고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부터 공부하시니까 뭐냐면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건 나눠오면 됩니다. 언제 이해 안 되는 건 나중에 5월 달 6월 달 가서 또 이해 가면 되고 그거 안 되면 또 나눠오면 됩니다. 언제 7월 달 8월 달 가면 그때라도 아하가 오면 됩니다. 근데 7월 달 8월 달 돼도 아하가 안 오더라 나눠오면 됩니다. 와 다른 건 맞추면 되지. 내가 옳은 건 맞추면 됩니다. 몇 점이기 때문에 60점. 막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막 파고 달라들 필요가 없다. 몇 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60점. 10개 틀리면 원도 한도 없는 점수입니다. 75점. 75점 받았다. 한 과목 75점 받았다. 무조건 합격합니다. 와, 학원 다니면은 몇 점은 받냐 하면 50점은 받습니다. 60점이라는 게 어렵다. 학원 다녀갖고 뒤에서 자도 50점 받습니다. 뭐만 안 하면은 결석만 안 하면 결석만 안 하면 학원에서 뒤에서 자도 몇 점? 50점 하고 눈 좀 크게 뜨고 노력하면 몇 점? 60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결석만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공부 시작했잖아요.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죠? 특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든 결혼 안 했던 사람이든 결혼하신 분은 무조건 합격해. 결혼 안 했는 사람도 합격해. 왜냐면 떨어지면 누구한테 제일 힘드냐 하면 친구한테는 괜찮습니다. 떨어졌다 이러면 되는데 누구 결혼했는데 떨어졌다. 예를 들면 아줌마 같으면 아저씨가 띨빵하네 이러면 찍소리 못하네. 하잖아요. 지금은 그죠? 요즘 남자가 마누라한테 띨빵하다 이랬다는 쭉사발 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시험 딱 하면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아이들한테도 공부해라 하기도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합격했잖아요. 달라집니다. 아저씨도 말은 안 해도 밖에서 친구하고 술 먹을 때, 야, 까짓거 회사 해가 망하면은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중개사 사무실이나 하고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딱 자신감 느끼게 삽니다. 아이들한테도 압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있는지, 안 가려면은 학원 가서 지금 민법 공부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도 압니다. 어떤 데는 이제 공부하면 여러분 다른 책은 안 가져가도 민법은 집에 한 번씩 가져가서 쫙 꽂아 놓습니다. 아이들 압니다. 아, 우리 엄마가 띨빵한 줄 알았더니 민법을 공부하고 있구나. 또 가끔씩 식탁에서 민법책 한번 뒤적뒤적 해보는 것도 아이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 아이들이 엄마가 공부하는구나. 합격하고 나면은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엄마가 띨빵한 줄 알았는데 민법을 공부해갖고 합격했다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 아줌마들한테는 꼭 중개사 공부해서 꼭 합격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내가 그냥 집에 노는 줄 알았더니 공부했구나.
아이들한테도 공부해라 그래도 찍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어쨌든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11월 달부터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95% 합격하면 한다 했잖아요. 거의 합격합니다.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20대 30대는 거의 대부분 합격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부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얼마만큼 내가 성실하냐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석하지 않고 거의 1년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뭐 한다? 합격한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프린터 가지고 들어갑니다.